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 월급 통장에 원인 모르는 돈이 찍혔어요. 이번 달에 월급이 500불이 더 나온 거예요. 한국 돈을 굳이 하자면 한 65만 원 정도 되죠. 500달러면. 500달러가 갑자기 더 들어온 거예요. 제 월급을 제가 뻔히 아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그 회사에 제 그 인사과에 있는 제 계정이 있거든요. 계정에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이번 달에 500불어치 상을 탄 거예요. 상을 탄지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연봉과 주식 보너스 그리고 연말의 성과에 따른 성과 보너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전혀 보너스를 타는 달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보너스, 정규 보너스가 아니라 그냥 매달 제가 뭔가를 잘해서 그냥 회사에서 상으로 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회의에 하나 참석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제가 맡아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그거에 기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업무 하나 때문에 그거를 리드하는 담당 임원이 저한테 그 지난달에 그거 잘했다고, 이거 정규 보너스가 아니라 일종의 게릴라성 보너스로 그냥 잘했다 하고, 지난달에 했던 거 그거 잘했어 하고 저한테 그 회사에 추천해가지고 회사에서 저한테 500불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뭐 하나 잘하면 500불 쏘고 1000불 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되게 뿌듯하고, 평소에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가진 힘입니다. 뭘 잘하면은 사소한 일이라도 게릴라성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한다고 쳐봐요. 혹은 식당을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식당 사장이에요. 그러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맨날 월급이 똑같으면은 이 설거지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도 그냥 사나보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뭐 어떤 고객이 와서 뭐 환갑잔치 한다고 와가지고 많이 먹고 갔어요. 온 가족 다 사돈팔촌 다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설거지 할 게 많았어요. 그럼 주방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지난달에 평소보다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장이 이번 달에 그러면 65만 원 더 가져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주는 게릴라성 보너스가 있는 게 미국 회사입니다. 이게 결국 어떤 효과를 주냐면 평소에 굉장히 사람들이 신나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는데, 한국 대기업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한국 대기업은 본인의 연봉이 있고 그리고 부서의 성과에 따라서 주는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한다고 해서 뭐 주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부서가 뭘 잘해서 공동으로 타가는 거지, 내 개인이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 대비 개인적으로 뭐가 더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야근을 해도 그냥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일찍 갈 수가 없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 야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두 야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맛이 안 나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뭐 하면 한국에서는 뭐 줄 수 있는 게 고작 승진 좀 빨리 해주는 거죠. 그럼 동기에 비해서 한 1년 누가 승진 빨리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엄청 미워합니다. 엄청 미워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도 승진하면은 월급이 오르는 게 있잖아요. 월급 오르게 되면 막 주변 사람들이 한턱 쏘라 그러고 되게 힘들어요. 자,
이게 어떤 정서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적인 습성인데, 자, 이거는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꾸 한국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일하면서 사회주의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개인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옆 동료보다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더 성실해서 더 빨리 끝낸다면 일찍 집에 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이 내가 보너스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어떤 프로젝트에서 임원이 저한테 500불을 쏜 건데 제가 그걸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이번 달 월급 나와 보니까 계정에 500불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에서 지난달에 기여를 크게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게릴라성으로 누구누구 임원이 회사에 추천해서 500불을 더 받도록 해서 회사가 승인했다 해가지고 이번 달 월급이 500불이 더 나왔어요. 굉장히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신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열심히 일할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입사 동료보다 내가 승진을 훨씬 빨리 하고 돈을 훨씬 많이 벌고 보너스가 팍팍 꽂히고 주식을 팍팍 받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저 이번 달에 꽁돈 500불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또 무슨 생각할 거야? 아, 회사를 위해 내가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해볼까? 요 궁리를 하겠죠. 이게 바로 미국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에요. 뭘 잘하면 돈을 팍팍 꽂아줘요. 한국은 이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는 굉장히 좌성향이에요. 사회주의. 남이랑 평균 치는 거. 남보다 뭔가 앞서가면은 그 뒤통수 맞아요. 동료들한테. 너무 질투하고. 그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뭔가 성과를 내면은 옆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어져요. 근데 미국은 내가 뭘 잘했는지 뭐 그랬는지 나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모릅니다. 옆 사람이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한국에선 특허 하나 내려고 하면은 내가 특허 내는 거를 부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달라붙죠. 그래서 자기도 이름 넣어달라 해서부터 뭐 특허 났으니까 한턱 쏴라 해서부터 되게 힘들게 하는데 한국은요 그래요. 근데 미국은요 특허 같은 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청해서 그거를 승인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내가 그 특허에 어떤 특허를 냈는지 내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쥐도새도 몰라요. 그리고 그 특허가 승인되면 내 통장에 바로 돈이 꽂히고. 그래서 나 혼자 단독 논문, 나 혼자 단독 특허, 나 혼자 단독 성과 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과를 팍팍 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신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출근도 맨날 안 해도 돼요.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 미국 대기업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내 고정 좌석이 없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 그 오피스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딱 클릭하잖아요. 인터넷에 회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면 회사가 10층이라고 쳐봐요. 1층부터 10층까지 비어있는 오피스가 쭉 나옵니다. 그냥 내가 앉고 싶은 데를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10층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랑 반대로 1층에서 일한다고 클릭하고 예약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유롭게 내 좌석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동체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개인, 오로지 나의 개인의 성과예요.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뭘 잘할 때마다 계속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는 그 미국 관련 방송 컨텐츠가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나 의료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엉망이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많이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냐면 미국이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자, 봐봐요. 저는 지금 제가 아프면 회사에서 저에게 주는, 저 개인에게 주는 의료보험, 그걸 가지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 저 길에서 예를 들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소속된 기업이 없잖아요. 누가 의료보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다 내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 아프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기 한번 들면, 길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감기 한번 든 것 때문에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민영화란 게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의료가 국가에서 해주는 그 공영 의료보험 시스템이잖아요.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기 한번 걸리면 그 보험으로 다 커버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내겠어요?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건데,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좌성향, 바로 이런 정부가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좌성향이 되게 강하고 사회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은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인들의 정서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얻는 모든 혜택들은 나의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나만 보상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실 때 절대로, 미국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좌성향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미국에서 인생이 망합니다. 좌파에 빠진 그 좌파 같은 생각에 그 뇌 알고리즘이 가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